성공의 법칙, 오늘의 주제는 성공 메커니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공 메커니즘을 작동시키자. 이것은 진정한 자아혁명이 될 것이다 라는 주제로 제2장 성공 메커니즘 어떻게 작동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의 법칙이라는 제목의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대부분 훌륭한 책들이죠. 고전과도 같은 책들이 많고요. 그중 저는 몰츠 박사님의 성공의 법칙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제가 이 책을 구입한 지가 10년 가까이는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읽고 이 책은 오리지널이다 라는 생각, 교과서와 같다라는 생각에 책을 구입하고 언젠가 시간이 될 때 이 책에 단락단락 정리를 하고 노트에 정리도 하고 내 뇌 속에도 명심하는 계기를 가져야겠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 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함께 단락단락 정리도 하고 체화해서 함께 성장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있는 게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을 트레이닝 시키고 마인드 트레이닝 기법으로 사용하셔서 꼭 무언가 이루고 성취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겠습니다. 지난번 2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몰츠 박사가 말하는 성공의 정의가 물론 일반적인 정의이기도 하지만 한 번 더 가슴에 와닿았는데요. 성공이란 자신의 과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하면 즐거운 일, 뭔가 목표가 되는 나의 앞에 있는 어떠한 일, 각자에게 주어져 있는 주제나 목표는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면 행복해지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성장하고 내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 내가 재미있고 뭔가 소질이 있을 것 같은 것, 말 그대로 목표가 되는 일, 성공입니다. 성공은 행복과 함께 항상 한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자신의 목표를 성공시키면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자, 성공 메커니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는 신이 부여한 일종의 자동 유도 시스템 또는 목표 달성 장치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모든 생물은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이것들을 이용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 인간은 이런 단순한 동물들의 생존 목표, 그 이상을 추구한다. 동물들에게 산다는 것은 그저 필요한 육체적인 욕구를 충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욕구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 산다는 것은 육체적인 생존과 종족 보존 이상의 의미가 있다. 물론 이는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만족을 필요로 한다. 이른바 인간의 성공 메커니즘은 동물보다 범위가 훨씬 더 넓다. 인간의 성공 메커니즘은 위험을 피하고 극복하는 능력이나 종족 보존을 위한 성적 본능 외에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발명을 하고 시를 쓰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상품을 판매하고 새로운 과학 분야를 개척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거나 더 나은 인격을 개발하고 생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거나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여타의 활동에 성공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런 성공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동물들에게 그들을 이끌어주는 일종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본능에 따라 동물들이 환경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즉, 동물들은 성공 본능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동물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복잡한 성공 본능을 지니고 있다. 다만 우리가 그 사실을 간과하고 있을 뿐이다. 신은 인간을 대충 만들지 않았다. 우리는 특히 이런 점에서 은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동물들은 목표를 선택할 수가 없다. 그들의 목표인 자기 보존과 번식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다. 즉, 동물들의 성공 메커니즘은 우리가 본능이라고 부르는 목표 이미지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에 인간은 동물에게는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창조적인 상상력이다. 인간은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한다. 또한 인간은 창조자이기도 해서 상상력을 활용해 다양한 목표를 세울 수가 있다. 오직 인간만이 상상력을 이용해서 성공 메커니즘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 동물들은 고정적인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추구할 수가 없지만 우리 인간은 소프트웨어를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출력을 바꿀 수가 있다. 사람들은 흔히 창조적 메커니즘이 시인이나 발명가 또는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상상력은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분야에서 창조적으로 작동한다. 비록 상상력이 언제 어떻게 창조적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지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 시대의 진지한 사상가들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은 상상력에 잠재된 힘을 깨닫고 잘 활용했다. 나폴레옹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상상력이 세계를 지배한다. 우주의 비밀을 연 사람의 저자 글렌 클라크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인간의 능력인 상상력은 신에 가장 가까운 능력이다. 또한 스코틀랜드의 철학자 스튜어트는 이렇게 말했다. 상상하는 능력은 모든 인간의 행위의 위대한 원천이며 진보의 주요한 근원이다. 이런 능력을 파괴한다면 인간의 처지는 짐승이 처한 상황과 마찬가지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 헨리 카이저 또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미래를 상상할 수가 있다. 카이저는 자신이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이유가 창조적인 상상력을 건설적이고 긍정적으로 사용한 덕분이라고 말했다. 많은 경영 리더들이 상상력의 가치와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 한 예로 스타벅스의 놀라운 성장에서 상상력이 차지한 비중을 생각해보자.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담긴 성공 신화라는 책에서 하워드 숄츠는 이탈리아의 한 도시를 거니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온갖 상상력을 동원해 열정과 낭만적인 분위기,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 찬 가로변의 작은 카페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렇게 상상을 통해 일상적인 상품인 커피를 새롭게 재창조할 기회를 포착했던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상상력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사로잡을 수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자주 찾는 스타벅스는 이탈리아의 낭만적이고 행복한 그 풍경과 도심 속의 에스프레소 가게 그리고 쇼핑센터를 복제해 놓은 듯한 이미지이다. 이는
슐츠가 상상하려고 노력했던 결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듯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상상력을 사용하면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백일몽이나 환상에 자신의 상상력을 낭비한다. 분산되어 내리쬐는 태양은 단지 따뜻한 온기지만 돋보기를 이용해 빛을 한 방향으로 모으면 불이 붙는다. 물론 상상력은 어떠한 목적 없이도 유쾌한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자아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프로그램한다. 나아가 우리가 선택하는 목표를 향해 성공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준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하지만 사이버네틱스의 발견을 통해 우리의 두뇌와 신경체제가 마치 스스로 목표물을 추적하는 어뢰나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목표 지향적인 메커니즘을 구성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자기통제 메커니즘은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거나 주어진 문제를 있도록 올바른 길로 방향을 잡아주는 유도 시스템의 기능을 한다. 또한 자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한 해답을 주며 새로운 아이디어나 영감을 제공하는 전자 두뇌의 역할도 담당한다. 사이버네틱스란 말은 원래 배의 키잡이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했다. 우리는 자기 통제 메커니즘도 자동적으로 어떤 목표나 대상 또는 추적하도록 만들어졌다. 이 책에서는 우리 내부에 있는 자기 통제 메커니즘을 보다 잘 다루기 위해 자아 이미지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자기 통제 메커니즘은 자동 성공 메커니즘이 될 수도 있고 자동 실패 메커니즘이 될 수도 있다. 이는 자기 통제 메커니즘이 우리 자신의 자아 이미지를 통과하면서 어떠한 명령을 받아 어떻게 프로그래밍 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다. 인간의 두뇌와 신경체계를 사이버네틱스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자기 통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간의 행동이 어떤 이유로 어디에서 일어나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사이버네틱스의 이러한 원리는 인간의 두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런 새로운 개념을 앞으로 사이버네틱스라고 부르기로 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이버네틱스는 인간을 컴퓨터라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이 사용 가능한 컴퓨터를 한 대 더 갖고 있다고 말한다. 이제 이 컴퓨터 같은 기계적인 자기 통제 메커니즘과 인간의 두뇌를 비교해 봄으로써 그 유사점에 대해 알아보자. 자기 통제 메커니즘은 보통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는 대상이나 목표 또는 해답을 알고 있을 때 그것에 도달하거나 성취하는 유형이며, 둘째는 대상이나 해답을 알지 못할 때 그것을 발견하거나 위치를 알아내는 유형이다. 인간의 두뇌와 신경체계는 이 두 방법으로 움직인다. 첫 번째 유형의 예로 자체 유도 기능이 있는 어뢰나 요격 미사일을 들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목표물, 즉 적함이나 적기에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물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하며 목표물이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목표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감각기관, 레이더나 수중 음파 탐지기, 열 감지기 등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감각기관은 기계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을 때, 즉 긍정적인 피드백과 실수로 코스를 이탈했을 때, 즉 부정적인 피드백과 각각 필요한 정보를 전달한다. 이때 기계는 긍정적인 피드백에는 반응하거나 응답하지 않는다. 이미 올바른 것을 행하고 있으므로 계속 진행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피드백에는 반응하는 수정 장치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피드백이 노선에서 벗어나 너무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고 알려주면 수정 장치는 자동으로 방향타를 조절해 기계가 왼쪽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만일 지나치게 수정을 해서 너무 왼쪽으로 가면 이것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알려져 수정 장치가 방향타를 조절하고 기계가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다시 말해 앞으로 나아가다가 실수를 하면 이를 다시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목표물을 추적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길 때 자동 메커니즘이 그 일을 떠맡는다. 우리는 그 전에도 연필을 집어들거나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자동 메커니즘은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해답을 스스로 알고 있다. 이후 자동 메커니즘은 눈을 통해 뇌까지 전달하는 피드백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이때 눈은 그 거리는 연필을 잡을 수 없는 각도야 라고 말한다. 이러한 피드백 데이터로 우리의 자동 메커니즘은 손이 연필에 닿을 때까지 계속 동작을 수정할 수가 있다. 연필을 집어드는 것은 아마 그다지 흥미로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는 단지 연필을 집어들거나 다른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동일한 과정을 반복할 수가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그 과정을 소유하고 계속 사용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목표 성취 능력은 필요 없으며 부족하지도 않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연필을 집어들 능력만 있다면 수많은 청중 앞에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설득력 있게 말할 수가 있으며 호소력 짙은 광고 문구를 쓸 수가 있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골프를 치고 이름을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는 이미 과정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어떤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다지 힘들이지 않고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높은 실적을 거두는 세일즈맨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고객의 반응과 관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간적인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대화를 진행한다. 이런 반응은 습관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본능적이라고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이미 잘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 이 지점에 도달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또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은 인류에 축적된 정보가 과거나 학습되어진 개인적인 차원의 기억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인간의 정신을 광대한 범우주적인 정신으로 가는 진노에 비유했던 에머스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한 가지 정신이 있다라고 말했다. 토마스 에디슨은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고 믿었다. 한 번은 누군가가 그의 아이디어에 대해 칭찬하자 그는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면서 아이디어는 곳곳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자신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다른 누군가가 발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담하게 경계하라의 저자 톰 핸스는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미국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스탠 뮤지얼 선수를 인터뷰했다. 뮤지얼은 집중을 하고 있으면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지 어떤 존재가 제게 말해주곤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단 한 번도 저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헨슨 박사가 이런 능력은 초감각적 지각에 해당한다고 말하자 뮤지얼은 ESP, 즉 초감각적 지각이 맞다고 즉시 동의했다. 듀크 대학교 부설 초심리학 연구소 소장을 역임했던 조지프 라인 박사는 사람들이 지식이나 사실, 학습, 경험으로부터 얻은 개인적인 기억이나 저장된 정보의 한계를 넘어 다른 아이디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텔레파시, 투시력, 예지력 등은 사실 끊임없이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그 기초가 다져진 것이다. 라인 박사는 인간에게 초감각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런 현상을 푸시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는 많은 과학자들의 검증을 거쳤고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을 받지 않는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이자 바르고 비뚤어진 생각의 저자 로버트 사울레스는 이 현상의 진실성은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만큼 명확히 증명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라인 박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감각 기능을 초월한 지식을 얻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런 초감각적인 능력은 분명 객관적이면서도 상당히 주관적인 상태인 물질에 대한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신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우리는 문제 해결이나 아이디어 수집 임무를 자기 통제 메커니즘에 위임해 다른 일을 하는 동안이나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검색을 하도록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의식적인 생각이나 근심, 걱정 따위로는 결코 알지 못했던 유용한 자료들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책을 읽고 배운 바를 규칙적으로 실천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들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경험이며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자기통제 메커니즘이 우리의 의식보다 훨씬 광대한 정보 저장소에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해답이 이미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가정하고 찾기 시작해야 한다. 과학자는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여기는 문제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면 태도가 변한다. 그는 해답으로 향하는 길에 절반은 와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속의 목표나 성취해야 할 목적 또는 다소 모호하지만 찾아내어야 할 답을 염두에 두고 창조적인 일, 세일즈, 비즈니스, 시쓰기, 인간관계의 개선 또는 어떠한 것이든 간에 무엇을 시작한다면 그것이 성취되는 시기를 정확히 알아차릴 수가 있다. 만일 진정으로 사업할 의지를 갖고 있거나 강한 의욕을 가지고 문제를 다각도로 관찰하며 집중적으로 파고든다면 창조적인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두뇌 속 스캐너가 마음 어딘가에 저장된 정보를 검색하며 해답을 찾는다.
우리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은 여기저기서 아이디어나 사실 혹은 이전의 경험들을 끌어오고 그것들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의미 있는 전체로서 하나로 묶는다. 즉, 불안정한 상태가 채워지고 방정식이 완성되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다. 이런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을 생각하는 무심한 순간에 갑자기 떠오르거나 심지어는 잠자는 동안 꿈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제까지 답을 찾아 헤매던 것이 직감적으로 이해되어 정답으로 인정받기도 한다. 이런 과정에서 과연 우리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은 광대한 우주적 정신에 저장된 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을까? 창조적인 이들의 경험한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바로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다면 장루의 아가씨의 아내가 증언한 아가씨가 꾼 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는가? 아가씨는 꿈으로 화석을 발견해낸 고고학자입니다. 수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를 보고 좌절감을 느낀 부모나 선생님은 종종 이 아이는 아인슈타인이 아니잖아요 같은 부정적인 말을 던진다. 하지만 아인슈타인도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연구가이자 작가인 로버트 루벤스타인은 생각의 탄생이라는 책을 보면 아인슈타인의 동료들은 그가 상대적으로 수학에 약했으며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수학적 계산을 하는데 동료 수학자들의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인슈타인은 한 동료에게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수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수학 실력은 당신보다 훨씬 못하니까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아인슈타인의 업적 대부분은 비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상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 아인슈타인에 관해 내가 읽은 모든 것을 분석한 결과 그는 사이코사이버네틱스를 제대로 활용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론상의 추론을 마치 실제로 얻은 결과처럼 생각했으며 그 계산 수치를 자신의 자기 통제 메커니즘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자에게도 넘겨주었다. 나는 아인슈타인이 상상력을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자기 외부에 있는 광대한 지식과 연결했다고 확신한다. 그는 훌륭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의 업적은 상상력을 통해 지식, 교육, 경험, 기술 등의 한계를 넘어선 훌륭한 사례일 것이다. 만일 우리도 원한다면 분명 아인슈타인처럼 할 수가 있다. 사이코사이버네틱스를 활용해 자신이 지닌 한계를 넘어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정확한 목표를 작성한 후 자아 이미지를 분석한다. 두 번째, 자아 이미지에 들어있는 제한되고 잘못된 프로그램을 구별해서 이를 우리의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바꾼다. 세 번째, 자아 이미지를 재프로그래밍하고 관리하는데 상상력을 활용한다. 네 번째, 자아 통제 메커니즘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해 자기 이미지와 상상력을 함께 이용한다. 이는 자동 성공 메커니즘처럼 작동하면서 장애물을 만나는 경우 뒤로 물러서는 행동을 포함해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게 한다. 다섯 번째, 비록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디어나 정보 또는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거대한 검색 엔진처럼
자기통제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사이코사이버네틱스는 우리가 새로운 자아 이미지를 그리고 자신과 성공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해주는 매우 실적인 사실에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네, 앞서는 원리나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지금 나오는 5가지는 우리가 성공 메커니즘을 익히고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가지 조목조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설정하라. 우리의 성공 메커니즘에는 목표나 대상이 필요하다. 목표나 대상은 실제로 혹은 잠재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라. 우리의 성공 메커니즘은 이미 존재하는 목표를 향해 작동하거나 존재하기는 하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 무엇으로 목표를 인식하고 작동할 것이다. 네, 첫 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 하나를 일단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는 잠재적으로 이미 완성될 수 있다고 확신하십시오. 믿음, 신념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할 수 있다, 된다 라는 신념입니다. 두 번째, 신뢰하라. 자동 메커니즘은 대단히 논리적이다. 그것은 최종 결과인 목표를 찾아가면서 작동한다. 비록 그 방법이 분명치 않아 보이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일단 목표가 주어지면 자동 메커니즘은 그 방법 또한 제공할 것이다. 최종 결과만을 염두에 두어라. 그러면 우리의 자동 메커니즘이 목표 달성을 도울 것이다. 이 말은 일단 머릿속에 목표를 새겨 넣으면 아무 수고 없이도 성공 메커니즘이 저절로 작동한다는 뜻이다. 바라는 결과를 어떻게 성취할지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지 않아도 정확한 단계별 행동 계획이 저절로 드러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목표가 명확히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방법부터 찾기 때문에 성공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실수를 범한다. 창조하고자 하는 목표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확실히 그려지면 그때 방법이 나타날 것이다. 방법은 먼저가 아니라 나중이다. 편안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있으면 답이 모습을 드러낸다. 어떻게든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애쓰는 건 허사이다. 동기부여 전문가 브라인 트레이시는 모든 정신작용 중에 수고스러운 노력은 스스로 실패로 이끈다 라고 말했듯이 평온하라. 네, 두 번째는 신뢰하라 라고 시작하는데요. 나는 최종 결과만을 염두에 두고 성공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것을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이미지, 그 이미지를 확실하게 머릿속에 담고 차분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있으면 그 방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단계별 행동 방향이 저절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신뢰, 믿음, 최종의 이미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긴장을 풀어라. 순간적인 실수나 실패에 연연하지 마라. 우리의 자기통제 메커니즘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고 실수를 하면
즉시 진로를 수정해서 목표를 달성한다. 이런 자동적인 진로 수정은 사이코사이버네틱스의 수많은 장점 가운데 하나이다. 네, 세 번째는 긴장을 풀어라 하며 시작을 하는데요. 이 목표가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실수처럼 보이고 뭔가 상황이 더 안 좋고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그 과정이고 사이코사이버네틱스는 이 진로 수정을 자동적으로 진로 수정을 해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분한 마음으로 실수나 실패에 연연하지 말고 최종적 이미지를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네 번째, 학습하라. 모든 기술의 습득은 성공적인 동작이나 움직임 또는 행동이 형성될 때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루어진다. 초기 단계 이후 심화학습과 지속적인 성공은 과거의 실수를 잊고 성공적인 반응만을 기억하고 이를 모방하면서 성취된다. 네 번째, 학습하라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 성공이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학습을 하라는 거죠. 연습하라는 거죠. 1번, 2번, 3번 과정을 계속적으로 학습하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실수도 많고 성공적인 반응이 안 나오기도 하는데 차츰차츰 성공적인 반응이 나타날 때 그것만을 기억하고 이를 모방하면서 성취가 된다고 하니까요. 계속 이 연습, 훈련을 계속해 나가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실천하라. 우리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을 신뢰하는 방법부터 배워라. 그리고 성공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하며 부담을 갖지 마라. 너무 심하게 억지로 시도하지 마라. 우리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이 의식의 밑바닥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신뢰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의식 밑바닥에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 우리의 창조적인 메커니즘은 현재의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의 움직임을 미리 예측할 수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행동하고 그런 행동에 의해 필요가 발생할 때 비로소 작동한다. 그러므로 성공을 확신할 때까지 행동을 미뤄서는 안 된다.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반드시 목표는 이루어질 것이다. 랄프 와일드 에머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단 실천하라. 그러면 힘을 얻을 것이다. 다섯 번째, 실천하라는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나 또 심하게 억지로 애를 쓰거나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행동하고 시도해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성공 메커니즘이 그 움직이는 동력을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 메커니즘의 5가지 기본 원칙을 명심하고 일단 목표를 설정하라. 그 목표가 다이어트 또는 반대로 살찌는 것일 수도 있다. 자신감을 회복하거나 설득력을 기르는 것일 수도 있고 끊임없는 근심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다. 프로 세일즈맨이라면 꿈을 대지 않고 그날 해야 할 목록을 점검하면서 하루를 시작해 목록에 적힌 것들을 완벽하게 끝마치는 생활일 수도 있다. 또한 골프 선수라면 완벽하게 드라이브 샷을 날리는 것일 수도 있다.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세부적인 스케치까지 해보라. 그리고 머릿속에 번뜩이는 것과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생생한 비전을 마음속으로 그리는 연습을 하라. 종이 위에 그리거나 잡지 등에서 관련된 그림을 모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매일 10분에서 15분 정도 바깥 세계와 잠시 단절하고 눈을 감은 채 지속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에 마음의 문을 열어라. 21일 동안 이러한 실험을 해보라. 그리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라. 네, 이렇게 오늘 성공의 법칙 세 번째 시간 성공 메커니즘에 대해 함께 하였습니다. 성공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5가지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자신의 목표를 한번 적어보시고 또 이에 따라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동하고 또 이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어떠한 흐름들을 신뢰하면서 따라 나아가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공의 법칙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